예비 창업가들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하지만 초기 창업가들에게는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성중심 스타트업 커뮤니티 수요일 삶의 운영자 지영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제가 혼자서 이렇게 카메라 앞에 앉았는데요. 왜 지영킹이 혼자 나왔냐 궁금해하실 분들을 위해서 빠르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하이그로스 핸드북이라는 책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가지고 나왔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책의 광고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제가 읽어보고 정말 이 책을 추천할 만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으니까요. 한번 자세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맨 마지막에 이 책 증정 이벤트에 대한 내용도 안내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끝까지 영상을 봐주세요. 본격적으로 이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예비 창업가들은 절대로 읽으면 안 되는 책. 하지만 초기 창업가들에게는 꼭 읽어야 하는 책이라고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광고인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라고 생각이 드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 이유는 제가 맨 마지막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책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요즘에 되게 스타트업 씬에서 뭔가 인수합병과 관련된 뉴스들이 되게 많이 나와서 그런 부분을 눈여겨보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야놀자가 인터파크를 인수합병했고 그리고 토스가 타다의 지분 60%를 샀죠. 이런 식으로 스타트업들은 끊임없는 성장을 위해서 계속해서 신사업을 모색하고 M&A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이 책의 저자가 주로 이야기하는 부분과 굉장히 맞닿아 있어요. 우리들이 겉에서 봤을 때는 도대체 잘하고 있는 회사들이 저렇게 새로운 스타트업들을 왜 자꾸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이 책의 저자인 일라드 길이라는 사람은 그게 스타트업의 운명과도 같다. 그게 스타트업들이 가는 길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왜냐면 이 사람이 실리콘밸리에서 전설적인 투자자로 불리는 사람인데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핀터레스트, 스트라이프 이런 데에서 창립자이자 임원이자 투자 고문 이런 걸로 활동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스타트업들을 실제로 인수합병하고 이를 통해서 신사업을 진행하는 일들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도 이 1조 기업으로 성장시키려면 그런 인수합병에 대한 것들도 염두를 하면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해야 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면서 사실 초기 단계에는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우리 프로덕트를 만드는데도 바쁘고 그렇게 프로덕트가 좀 잘 되는 데에 집중을 하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제한이 오기도 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견해서 또 제품을 개발시키기도 하고 하는데 그 외에 이제 어느 정도의 성장 궤도에 올랐을 때 그 이후에 이제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프로덕트는, 우리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고민들을 할 때에 이 책은 정말 좋은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책을 감수하신 분이 황성현님이라는 카카오의 전 부사장이신 분이에요. 이분은 구글 본사와 카카오에서 인사조직 업무를 담당을 하시면서 현재는 이제 인사조직 자문 기업을 운영하고 계신 대표님이신데요. 그런 분이 감수를 하면서 이제 실리콘밸리 스타트업 씬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이 저자의 어떤 이야기들을 조금 더 우리나라 독자들에게 읽기 쉽게 번역해주는 데 도움을 많이 주셨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인상 깊었던 챕터와 내용들을 3가지 뽑아드리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책의 목차를 보면요. 첫 번째 챕터는 CEO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라고 해서 경영자 자체에 대한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단순히 자리만 채우는 이사진은 필요 없다 해서 이사진, C레벨 혹은 이제 외부에서 자문을 하는 그런 VC 이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되게 많죠. 그런 이야기를 또 하고요. 그래서 앞에 챕터 1과 2에서는 이런 리더십과 관련된 얘기를 위주로 하고요. 챕터 3로 넘어가면 다양한 인재를 찾아내는 섬세한 노하우라고 해서 어떻게 채용할 것인가 모든 스타트업들이 고민하고 관심 있어하는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챕터 4에서는 완벽한 임원을 뽑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라 해서 이제 다양한 인재를 찾는 것 그 와중에
임원들은 또 어떻게 뽑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깊이 있게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챕터 5에서는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라고 해서 조직 문화와 관련된 이야기들을 또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반 이상이 채용이나 기업 문화나 이런 사람들에 관련된 이야기에 완전 포커싱을 하고 있어요. 결국 스타트업도 인사가 만사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실리콘밸리에서도 똑같은 고민들을 하면서 스타트업을 운영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떻게 사람을 뽑아야 되는지, 특히 리더급은 어떻게 사람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 대표는 대표로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에 되게 힘을 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이후에 챕터 6에서는 마케팅과 PR은 씨앗 뿌리기다 라고 이야기하고, 챕터 7에서는 PM은 제품의 CEO다 라고 해서 마케팅 PR에 대한 이야기 한 덩어리, 그러니까 제품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한 덩어리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자금 유치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챕터 8은 회사의 가치가 가장 높을 때 자금 유치하는 것이 정답일까? 라는 주제에 대해서 또 긴 분량을 할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 인수로 업계 강자가 되다 라고 해서 마무리가 돼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초고속으로 성장을 하고 난 뒤에 어떻게 더 추가 자금을 유치하고 또 어떻게 더 신사업을 막 벌려나가서 정말 우리가 업계 1위로서의 자리매김을 딱 하고 끝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하고 있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 갈 법한 내용들을 3가지를 뽑아봤어요. 물론 저의 기준으로도 가장 공감 갔던 내용들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챕터 1에서 이야기 나눴던 CEO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 파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는 사실 이 파트가 제일 첫 번째에 나왔다는 건 그만큼 이 저자가 강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찔린 내용들이 많았어요. 특히 어떤 부분에서 많이 찔렸냐면 업무를 위임하라 라는 부분에서 많이 찔렸는데, 아마 저처럼 초기 스타트업들을 운영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직까지 실무를 많이 하고 계시는 대표님들이 계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이 제품을 만드는 데에 아이디어를 가장 많이 갖고 있었고, 초기에 시작할 때 어떤 이런 비전이라든지 미션을 가지고 팀을 구성하면서 그런 길을 제시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굉장히 제품에 대한 아이디어를 본인이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관여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대표는 그런 실무를 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잘하는 실무자들에게 업무를 많이 위임을 하고 그 외에 정말 중요한 일들, 회사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의사결정들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더 많이 쏟아야 된다고 이 책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업무 위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전문 경영인을 고용해서 팀의 운영을 맡긴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는지 관찰하면서 노하우를 터득하라고 하는데, 사실 이거는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좀 하기 어려운 방법이기는 하죠. 어느 정도 투자도 많이 받고 또 어느 정도 규모가 큰 상황이라면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야기하는 방법은 시행착오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하게 내 업무를 위임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접어두고 여러 가지로 나 스스로도 시행착오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임하는 게 조금 더 마음 편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식적이거나 또는 비공식적인 멘토를 구해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멘토에 대한 생각도 사실 스타트업 창업가분들이 굉장히 크게 느끼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이사진이 됐든 엔젤 투자자가 됐든 동료 창업가가 됐든 선배 창업가가 됐든 여러 영역에 있어서 내가 지금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정말 좋은 멘토들을 내 곁에 한 3사람만 둬도 사실 큰 시행착오를 방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임원진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 코치를 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 이 부분도 되게 많이 스타트업들에서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초기에 팀원들이 막 모여서 이제 시작을 했다가 이들이 리더로 성장했을 때,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C-레벨급의 어떤 임원들이나 리더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이들을 어떻게 하면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더 잘 퍼포먼스를 내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도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문 코치를 아예 둬서 어떤
어떤 어려운 점들을 서로 계속해서 이제 멘토링을 해가면서 해결해 가는 방법도 있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계속 중요한 질문 중에 하나로 던지는 것 중에 하나가 CEO라면 자신의 일정을 점검하면서 과연 내가 이 업무를 할 필요가 있나 혹은 내 팀의 다른 직원이 대신할 수 있나 이런 걸 끊임없이 스스로 물어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마 찔리는 초기 창업가분들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 또한 그 중에 하나였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위임을 하다 보면 자신의 어떤 스케줄도 주 단위나 월 단위로 계속 점검을 하면서 나아갈 수 있을 텐데, 이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앞서 이야기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모든 업무가 아니라 최우선 과제에 집중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사람들이 일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 외에 한 걸음 물러서서 큰 그림을 보면서 계속 갈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사실 바쁘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런 부분을 놓치기가 굉장히 쉽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한번 딱 짚어주고 넘어가는 게 이제 CEO로서 우리는 어떻게 잘 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검을 해볼 수 있게 좋은 방법들을 제시해 준 것 같아서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이 다시 한번 생각을 고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거절 잘하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상대가 원하는 모든 시간에 나의 일정을 맞추지 말고 내가 꼭 중요한 일들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확보해 놓고 필요하면 거절도 좀 잘해라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마 많은 대표들이 비슷한 고민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로 이렇게 섹션을 따로 이제 잡아서까지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과도한 인맥 관리나 불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서 네트워킹하고 돌아다니는 거 하지 마라. 이런 조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빠르게 성장하는 스타트업의 대표들은 철두철미한 시간 관리와 허투루 보내는 시간을 축소하는 데에 그 비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지? 그리고 내 주변의 창업가들은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챕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가 소개하고 싶은 챕터 중에 하나는 여기 챕터 3, 다양한 인재를 찾아내는 섬세한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기서도 채용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챕터 3가 시작되고 나서 바로 다음 장에 모든 직무의 업무 분장서를 기록해놔라. 이런 조언이 들어있어서 저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대표가 모든 직무에 대해서 업무 분장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이 중에서도 간과해도 되는 거 혹은 중요도가 낮은 것들을 분리해 놓는 게 필요하다. 이것들은 나중에 면접관들이 또 참고를 해서 사람들을 뽑을 때 이제 활용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조언을 하고 있어요. 솔직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사실 평소에 바쁘게 일을 하다 보면 되게 놓치기 쉬운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소에 내가 해놓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소에 준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들을 좀 끊임없이 의식하면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발상의 전환 같은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채용 절차를 진행하면 좋은지에 대한 몇 가지 노하우들이 좀 담겨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후보에게 같은 질문을 하라고 조언을 한다든지 이분의 실력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 과제를 미리 줘서 그것에 대한 작업물을 보고 면접을 하는 방법 등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안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구직자들에게 빠르게 면접과 합격 소식을 전할 수 있는지도 정말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스타트업들은 되게 채용도 중요한 일 중에 하나지만 다른 일들도 막 너무 바쁘다 보니까 연락 바로 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이틀, 3일 훌쩍 지나고 막 어쩌다 보면 뭐 일주일 뒤에 연락을 한다든지 아니면 기다리다 못한 채용 면접자가 먼저 연락이 온다든지 뭐 이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자주
나오는데 채용 후보에게 빠르게 합격 소식을 전하는 것을 강조하는 걸 보면은 사실 이거는 비단 한두 스타트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꼭 이 부분을 챙겨라 라고 이 저자도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백그라운드의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채용 조직을 어느 시점에 어떻게 확대를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자세하게 하고 있어요. 스타트업 초기에는 당연히 경영진들이 채용 담당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조금 더 회사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사내 채용 담당자를 영입을 해서 이 사람에게 이제 채용을 이제 맡기고 또 이 이후에 완전 이제 스타트업이 어느 정도의 궤도에 올랐을 때 고성장을 위해서 더 세분화된 채용 담당자들이 어떤 역할들을 해야 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채용의 방법들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채용과 관련된 고민들은 많은 스타트업들이 갖고 계시니까 솔직히 저는 이 챕터 하나만 잘 봐도 이 책의 어떤 가치는 충분히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인상 깊게 읽었던 파트를 또 소개를 하자면요. 챕터 5. 조직을 구성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이 조직 문화와 관련된 파트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고민이 많은 스타트업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인상 깊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딱 이렇게 챕터가 시작하자마자 나오는데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새로운 회사를 경영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사실 창업자로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고민되는 부분들을 많이 덜어주는 위로의 말인 것 같아요. 우리 회사는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데 창업자인 나는 이만큼 속도를 빠르게 따라가고 있을까? 이런 고민도 할 수가 있고 또 6개월 전에 회사와 지금 우리 회사가 완전히 달라졌는데 나는 또 여기에 어떻게 적응을 하고 있지? 이런 고민도 창업자도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사실 해주는 곳이 별로 없고 이렇게 딱 집어서 회사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면 그냥 새로운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하는 것과 똑같아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을 저는 거의 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생각을 전환을 하면 창업자들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좀 줄어들지 않을까. 우리 회사가 왜 이렇게 빨리 성장해서 내가 이런 것들을 왜 못 따라가지에 대한 어떤 스스로에 대한 고민을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생각을 못하고 있다 보면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고민으로 계속 빠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그냥 마음 편하게 6개월 전에 우리 회사와 지금의 우리 회사는 다른 회사야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창업자로서도 마음 편하고 어떻게 하면 빠르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어떤 해결책을 찾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파트에서도 계속 기업 문화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데 이 저자가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는 조직 문화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초기 창업자들이나 혹은 초기 팀원들을 세팅해놓은 중요한 가치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포기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계속해서 이런 가치를 지켜나가라 라는 조언들을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타협을 하기 시작했을 때 정말 그 결말은 고통 그 자체라고 여기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느끼기 전에 그냥 타협하지 말고 견실한 문화를 구축하는 방법, 여기 제안해 주신 어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기업 문화를 지키면서 좋은 사람들을 채용하는 데 더 노력을 해라 라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많은 스타트업들이 고민을 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해야 될 일이 많고 빨리 누가 와서 이 일을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냥 기업 문화 이런 거 잘 모르겠고 우리랑 핏 잘 맞는지 이런 거 잘 모르겠고 그냥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냥 이 사람 뽑아야 되나? 이런 유혹 당연히 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렇게 포기해서 나중에 다시 그걸 복구시키는 게 이렇게 포기하지 않았을 때 그 얻는 그 시간, 그 노력과 이런 자원들을 생각해보면 그게 더 많이 비용이 들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정말 우리랑 핏이 맞는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 채용에 공을 들이기를 이 책에서도 저자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인상 깊었던 파트 3군데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 책은 그냥 한 번 읽고 말 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꽂아놓고 되게 손 닿는 곳에 이렇게 꽂아놓고 고민이 생길 때마다 좀 찾아서 펼쳐볼 수 있는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여기에 제가 이제 내용들 위주로, 이 저자가 주장한 내용들 위주로 지금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기 중간중간에 이제 실제로 실리콘밸리에서 스타트업을 해서 되게 성공한 창업가들을 14명 인터뷰를 해서 여기 중간중간에 넣어놨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인터뷰들도 굉장히 내용이 알차거든요. 뭐 채용에 대한 고민, 기업 문화에 대한 고민, 뭐 마케팅에 대한 고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런 인터뷰까지 참고를 해서 그때그때 이제 내 고민에 대한 해답을 이 책에서 좀 찾아보면 좀 많은 부분들이 도움이 되고 그 내 고민을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책을 읽고 나서 되게 생각이 많아지게 하는 책은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해요. 너 A에 대한 고민 있지? 솔루션은 B야? 이렇게 딱 제시하고 끝내버리는 책은 사실 나의 생각을 더 깊이 있게 해주는 데는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책은 정말 읽다 보면은 사실 진도가 나가기 힘들 정도로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되는 책입니다. 우리는 정말 잘하고 있나? 나는 정말 잘하고 있나? 이 책에서 이 저자가 말하는 것에 비교를 해보면 나는 어떤 걸 개선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해서 해보면서 이 책을 읽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책은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앞서서 이 영상이 시작할 때 이 책은 예비 창업가들은 읽으면 안 되는 책, 하지만 초기 창업가들에게는 꼭 읽어야 되는 책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저는 이 책을 예비 창업가들이 왜 보면 안 되냐고 생각을 했냐면 사실 여기 보면 제목에도 1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스케일업 안내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나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1조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얘기를 여기서 보고 있으면 너무 버거워요. 난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진짜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고? 이렇게 뭐, 예를 들면, 인수합병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복잡하다고? 그리고 뭐, 이렇게 투자를 유치하는데, 막, 이런 주식이라든지, 뭐, 이런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렇게 복잡하다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읽다 보면, 시작도 하기 전에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 창업가분들은 조금 이 책을 미뤄두셨다가, 나중에 회사를 이제 설립을 하고, 이제 투자도 뭐, 시드 투자를 받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시점에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기 창업자분들은 스타트업을 내가 창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 한두 해 하고 나는 말 거야 이렇게 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선배 창업가들이 사업은 장기전이다. 10년 이상을 보면서 가야 한다라고 조언을 하는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내가 지금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또 그 다음 단계로 기업이라는 것의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어디쯤에 와 있고 그럼 이 다음은 어디일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을 줄 만한 내용들이 많은 책이어서 그런 분들께는 정말 꼭 읽어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책을 사라는 거냐라고 이제 물어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물론 책을 사시면 더 좋고요. 하지만 저희가 이 스얄쌈 여도벼 TV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 책 증정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10월 29일부터 11월 4일 목요일까지 저희 스얄쌈 여도벼 TV 유튜브 채널과 그리고 페이스북 그룹 그리고 인스타그램 여기에 저희가 이 도서 증정 이벤트와 관련된 안내사항을 올려둘 거예요. 거기에 내가 이 책을 꼭 읽고 싶은 이유를 써서 이벤트에 응모를 해주시면 저희가 그분들 중에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증정해드리는 그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영상을 보고 이 책 나한테 지금 필요하겠는데? 우리 회사에 지금 갖고 있는 고민들이 이 책에 좀 담겨 있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꼭 이벤트에 참여하셔서 책도 받아가시고 좋은 책을 보면서 또 회사 운영에도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혹시라도 또 스얄쌈 멤버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책이나 좋은 영상, 좋은 컨텐츠들이 있으면 또 추천을 해드리는 이런 또 리뷰 컨텐츠로 다시 한번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